자, 9페이지가 아니죠. 8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좋은 추정량이라는 게 어떤 기준일까? 어떤 기준 하에서 우리가 좋은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량을 측정하는, 추정량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평균 제곱 오차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9페이지에 평균 제곱 오차. 자,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우리가 MSE라는 걸로 많이 익숙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일단 그럼 오차라는 게 뭘까? 오차라는 것도 항상 뭐랑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어하고 서술어가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뭐하고 뭐의 오차. 그러니까 추정량과 대상 모수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해요. 이 뭐 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차는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면은 이 오차라는 거의 특징은 마찬가지로 이 추정량인 세타 햇은 뭐예요? 확률 변수죠.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상수라고 할지라도 이 앞에 있는 추정량 자체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오차 역시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오차라는 거는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추정량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고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추정량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정확한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곤란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를 기대값을 취해줄 거예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취해주는 거, 그건 다들 배우셨죠? 그래가지고 일단 오차라는 거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 MSE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차를 제곱해서 그대로 써볼게요. 오차를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준 이유는 뭐예요?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차는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오차라는 값 가지고는 기준을 정확하게 그 매길 수는 없겠죠. 오차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의 제곱을 취해준 다음에 그 친구를 기대값을 취해준 것. 얘를 뭐라고 불러준다? 추정량의, 대상은 추정량이에요. 추정량의 MSE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MSE라는 것도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추정량 앞에 붙는 주어가 세타 햇의 평균 제곱 오차. 더 엄밀하게 써주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뭐 모수 세타에 대한.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항상 그냥 MSE다 하고 끝내지 말고 주어하고 서술어, 목적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MSE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자,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이 MSE라는 값 자체는 기대값을 일단 취해줬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고정된 값이 될 거예요. 하나의 고정된 값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값을 가지고 추정량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칙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MSE 값 자체가 작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제곱 전에 들어가 있는 이 오차의 절대값이 작아야겠죠. 오차의 절대값이 크면 당연히 제곱하면 값이 확 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MSE가 작다라는 거는 이 오차가 작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 그렇죠? 오차의 절대 크기 자체가 작다라는 거고, 이 오차의 절대값이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추정된 이 세타 햇하고 실제 모수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좋은 추정량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MSE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좋은 추정량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MSE에 대한 설명이 9페이지에 되어 있고 얘의 의미를 조금 더 뜯어볼 거예요. 그래서 10페이지를 같이 채워보면 이 MSE를 조금 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막 분리를 해볼게요. 자, 세타 햇의 MSE는 모수 세타에 대한 세타 햇의 MSE는 어떻게 오차를 제곱한 거를 기대값을 취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냥 일단 최대한 전개를 해볼게요. 자, 기대값 안에 뭐가 있죠? 완전 제곱식을 풀면 세타 햇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세타 햇 플러스 세타의 제곱.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뭐 엄밀히 말하면 기대값의 선형성인데 써줄게요. 자, 기대값의 아마 기초통계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선형성, 리니얼리티죠. 리니어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 안 나네. 리니얼리티. 맞나? 선형성. 자, 그래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2라는 숫자라든지 이 세타라는 숫자는 상수기 때문에 기대값을 취하나 마나라는 거. 그래서 확률 변수는 세타 햇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타 햇 제곱의 기대값, 그렇죠? 마이너스 상수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세타 햇의 기대값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세타의 제곱 자체는 상수기 때문에 기대값을 취하나 마나죠. 그래서 기대값이 없어지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분리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거를 추가를 해줄 거냐면 똑같은 값을 더해주고 빼줄 거예요. 자, 저는 뭐를 할 거냐면 세타 햇의 제곱, 세타의 기대값의 제곱 똑같은 거를 더해주고 한번 빼줘보자. 자, 이 빨간색은 그냥 괜히 어떤 하나의 값을 더해주고 빼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이 등호가 변할 일은 없겠죠. 자, 대신에 저렇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묶이게 될 거냐면,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먼저 써주면 어떻게 돼요? 자, 세타 햇 제곱의 기대값에서 세타 햇 기대값의 제곱을 빼준 거. 일단 요 파트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파트는 잘 째려보면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써놓고 볼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죠. 근데 어떻게? 뭘 먼저 써도 상관은 없는데 써놓고 보면, 자, 기대값 세타 햇의 기대값에서 세타를 뺀 거의 제곱 이렇게 묶이나요? 파란색이, 그쵸? 그러니까 MSE를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이 평균 제곱 오차 MSE를 잘 이렇게 전개를 해봤더니 이렇게 두 파트로 분해가 되더라. 두 파트로. 근데 이 첫 번째 파트는 식을 잘 봤더니 기초통계에서 많이 본 식일 거예요.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이 식의 정의가 세타 햇이라는 어떤 확률 변수의 분산이죠. 분산의 정의예요. 우리가 분산의 정의. 우리 어떤 확률 변수의 분산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정의를 그대로 써보면 이 앞에 파트는 어떤 우리의 추정량의 분산이 된다. 추정량의 분산.
그리고 이 뒤에 파트는 제가 아직 소개는 안 했지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곱 안에 있는 기대값에서 모수를 뺀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건 오차하고 조금 달라요. 오차는 이 기대값이 없죠. 세타에서 기대값을 취하기 전에 빼준 게 오차고, 기대값하고 모수의 차이를 우리 뭐라고 불러주냐면 통계학에서 바이어스라고 불러줘요. 바이어스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 편향이라고도 하고 편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바이어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MSE가 어떻게 분해가 된다? 분산 더하기 바이어스의 제곱으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이제 10페이지에 써 있죠. 자, 평균 제곱 오차라는 거는 9페이지에서 좋은 추정량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이 MSE가 작으면 좋은 추정량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건데, 근데 MSE 자체를 분해를 해봤더니 이 분산 더하기 편향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MSE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MSE가 작아지려면 이 MSE 값이 작다라는 거는 이 분산도 작아야 되고 바이어스도 작아야 돼요. 왜냐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 분산도 양수고 바이어스 제곱도 당연히 양수고 MSE 자체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줄이려면 분산이 작아야 되고 편향의 제곱도 작아야 된다. 즉 편향의 절대 크기가 작아야 된다. 식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좋은 추정량의 조건을 다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추정량. 좋은 추정량은 우리가 MSE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은 추정량이에요. 근데 MSE가 작다라는 거는 지금 분해를 해봤더니 분산이 작은 추정량 혹은 바이어스가 작은 추정량, 심지어는 바이어스가 없는 추정량, 이렇게 또 두 가지로 특징을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추정량의 조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나씩 다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성질, 좋은 추정량의 첫 번째 성질 중에서 11페이지에 있는 요 바이어스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편향이 작은 추정량, 작은 거를 넘어서서 어떤 추정량? 편향이 아예 없는 추정량. 굉장히 좋은 추정량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편향이 아예 없는 추정량.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11페이지에 편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한자를 가져온 것 같아요. 통계 용어에서 편향이 없는 추정량. 그래서 불편. 아니 불자를 쓴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추정량의 한 종류예요. 이거는 추정량의 한 종류. 더 나아가서 좋은 추정량이 가져야 되는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추정량들 중에서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거예요, 앞으로. 영어로는 unbiased. 바이어스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일단 그럼 바이어스라는 게 뭐냐? 아까 정의를 했지만 편향이라는 거는 추정량의 기대값과 모수의 차이예요. 즉 어떤 세타잇이라는 추정량의 기대값하고 해당 모수의 차이를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불러준다. 근데 주어하고 목적어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추정량의 바이어스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 요 위에 삼각형 쓴 거는 그 수학에서 정의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한글로 한번 써주면 추정량 세타 햇의 뭐에 대한? 모수 세타에 대한 편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식은. 그래서 어떤 추정량의 기대값을 취해준 거하고 실제 그 모수하고의 차이. 당연히 좋은 추정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추정량에 기대되는 값이랑 이 실제 모수랑 차이가 없어야, 그러니까 이 추정량의 기대값이랑 모수랑 차이가 최대한 없어야 좋은 추정량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편향이라는 이 수식 자체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추정량의 기대값하고 기대되는 값하고 모수하고 차이가 작아야 좋은 추정량이다. 즉 바이어스가 작아야 좋은 추정량이다. 바이어스의 절대값이 작아야,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11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읽어보시고, 근데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편향이 아예 0인 경우, 즉 어떤 경우? 이 바이어스가 0인 경우,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시한 추정량의 기대값이 뭐랑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 해당 모수랑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러니까 위식을 만족하는 경우, 위식을 만족하는 추정량 세타 햇을 자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자 모수 세타에 대한 목적어 반드시 써주시고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르겠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불편 추정량을 정의를 할 때도 반드시 반드시 추정량이라는 주어가 있어야 되고 추정 대상인 세타를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당연한 말 같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들이 섞이다 보면은 불편 추정량이라고 뭐가 써놨는데 내가 분명히 뭐가 뭐의 불편 추정량이지? 이제 이런 거를 막 헷갈려 하는 경우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것들을 잘 그 머릿속에 정리를 하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많은 추정량들이 있을 건데 세타에 대한, 특히 기대값을 취했을 때 정확하게 그 모수가 나오는, 즉 편향이 0인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겠다. unbiased estimator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그 앞 동영상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모평균 뮤의 추정량 중에서 그림 다시 그릴게요. 자,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 뮤가 있었어요. 그렇죠? 얘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표본을 제시를 할 거고, 확률 표본,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뮤에 대한 좋은 추정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은 말 그대로 이 표본들을 다 합친 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11페이지에서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표본 평균이라는 추정량은, 표본 평균 뮤는 x반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평균 뮤에 대한 추정량이에요. 일단 이 표현은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표본 평균을 지금 사용을 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표본 평균 뮤는 모평균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인가? 이렇게 물어봐세요. 그럼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불편. 바이어스를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뭐에 대한 뭐의 바이어스? 뮤에 대한 x바의 바이어스. 이걸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용어에 의하면 어떤 표본 평균, 어떤 추정량의 모수에 대한 바이어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 우리가 제시한 추정량의 기대값하고 해당 모수의 차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자, x 바가 뭐였어요? n분의 1의 서메이션 xi 빼기 뮤, 그쵸? 근데 일단 n분의 1 자체는 상수니까 기대값 앞으로 빠져나올 거고, 자, 서메이션이니까 이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쵸? 빼기 뮤. 자, 기대값의 뭐에 의해서? 기대값의 선형성에 의해서 얘가 또 기대값이 다 분리가 되죠. 그래서 x1의 기대값 더하기 x2의 기대값 xn의 기대값 빼기 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초통계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IID 표본이라는 거는 어때요? 이 하나하나의 표본은 다 기대값이 뭐가 돼? IID라는 가정하에서 얘는 당연히 다 뮤가 되겠죠. 동일한 모집단에서 모평균 뮤를 갖는 동일한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랜덤하게 뽑혀진 표본, 이 n개의 표본들의 기대값은 당연히 뮤예요. 그런 가정하에서 표본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n분의 1 곱하기 뮤가 몇 개? n개 마이너스 뮤. 그러니까 답이 뭐다? 0. 지금 뭐를 구했는데 답이 0이 나온 거예요? 바이어스를 구했더니 답이 0이 나왔어요. 그래서 즉 뭐다? 표본 평균 x반은 뮤에 대한 바이어스가 없는 추정량, 불편 추정량이다 라는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표본 평균이라는 추정량을 모평균 뮤를 알고자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좋은 추정량이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좋은 추정량의 기준이 뭔가. 그래서 적절한 기준 하에 MSE라는 기준 하에서 일단 편향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 표본 평균의 x반은 편향이 없어요. 무평균 뮤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없는 추정량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추정량이다 라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 얘기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이 12페이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바로 두 번째 성질, MSE의 두 번째 조건인 이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산. 요건 그냥 쭉 읽어볼게요. 자, 좋은 추정량이 되려면 MSE가 작아야 되고, MSE가 작으려면 편향도 작아야 되지만 분산도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추정량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산. 추정량의 분산이 작은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다. 마찬가지로. 왜? MSE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럼 분산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뭘까? 우리가 통계학에서 분산이 뭐예요? 퍼져 있는 정도죠. 그럼 분산이 크다. 어떤 확률 변수의 분산이 크다라는 거는 뭘까? 분산이 크다. 막 이렇게 퍼져 있어요. 어떤 하나의 추정량이 있는데 어느 날은 여기서 뽑힐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여기서 뽑힐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샘플을 뽑을 때마다 막 추정량의 크기가 변동이 너무 커요. 이런 추정량은 좋은 추정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산이 작아야 돼요. 이렇게 세타 햇이 있어가지고 샘플을 어떻게 뽑던지 간에 요 안에서만 뽑힐 수 있게.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분산이 작은 추정량이 더 안정적인 추정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효율이 더 좋다라는 표현을 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efficiency 요게 이제 분산하고 매칭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산이 더 작은 추정량이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책에서는. 그래서 이 12페이지에서는. 그래서 뭐 수식적인 표현보다는 이 추정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 12페이지에 대한 얘기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 기초통계에서 다 배웠던 용어들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있는데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영상 한번 끊고 갈게요.